정당 대표는 김종민입니다. 정의당이 현행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 피해자들과 함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선호선 당대표께서 사안의 엄중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참가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선호선 당대표 함께하고 계시고요. 피해 당사자로서 유은숙 서울여성의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교육정책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규탄 및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의당 손원순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내려왔습니다. 약속 개편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삶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서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건보체계 개편 후기는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또 용기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치가 단지 정책 하나의 후퇴가 아니라 이제 이 정권에 더 이상 서민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비정상의 정상은 말뿐이고 스스로가 비정상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건보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날 가입자들은 45만 명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소득 말고도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또 다른 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고소득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 2천만 원 이상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나마 상속이나 증여소득은 빠질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역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매우 전향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지역가자 1,500만 중 1,000만 명이 정당한 구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5만 명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개편안을 아예 백지화해버렸습니다.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안을 부담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연말 정산 파동을 빌미 삼아 아예 백지화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여론 때문에 허겁지겁 내놓은 처방이라는 것이 상반기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건보료 수익 감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감당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는 개선이 아니라 건보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발상입니다. 이번 파동의 배후에는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에 당황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그 배후에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혜택에 대해 서민층은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 정권을 끝까지 지켜줘야 할 소수의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반발을 막으려 건보 개편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갈팡질팡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운영 능력도 상실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서민 무시 정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또 준비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건보료 부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오늘 그 적폐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직접 증언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증언들은 바로 서민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소득 중심 건보체계 개편을 원하는 대로 재추진할 것을 엄중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건보료 부가체계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 개편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두 분의 증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유은숙 서울여성의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없는 차상위층 노인 취약계층의
지역 후보에다 부담이 커진 문제와 관련해서 김병국 원년윤위원장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윤숙 서울여성교회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여성회 부회장 류은숙입니다. 송파 새 모녀 사건이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달에 식당에서 애써서 일하면서 150만 원 받는 그 새 모녀가 한 달에 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는 5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중단된 정부가 포기한 개혁안에 이르면 송파 새 모녀가 개혁안에 따르면 16,000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0, 50대 여성 가장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한 직장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40, 50대 여성 가장들이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덜고 생활고를 덜기 위해서 준비되고 기획됐던 개혁안이 왜 폐기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단된 개혁안을 반드시 되돌려서 송파 새 모녀 사건 같은 우리 사회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들이 최극단에서 이 부담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보험 체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예, 저는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병국입니다. 저희 조합원 중에 조그마한 집 한 칸 가지고 있다고 70이 넘은 노 부부가 사는데 의료보험료가 13만 5천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차성입니다. 차성이면서 독거인데 저도 지역 의보를 얼마를 물고 있느냐 하면 저는 기초연금 20만원 타는 중에 방세 25만원 내고 보험료 13,100원을 내고 또 주민세도 꼭 물어야 되고 아니 20만원 받아가지고 방세 25만원 내고 보험료 내고 주민세 내고 저희들은 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번에 개혁이 됐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보험료가 아마 면제됐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13,000원이라도 면제되면요. 그래도 모르긴 하지만 이 라면이라도 한 20개 사서 20끼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입니까? 이런 정부라면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앞으로 이런 꼼수 정책 쓰지 말고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좀 한번 열심히 일해보라는 이 정치인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러다가는요 국민 저항을 받을 때는 아마 크게 혼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논문을 조금 짤막하게 읽으실 텐데요.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정면 교육정책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 지난달 28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 부가체계 개편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후 거센 후풍이 몰아치고 있다. 뒤늦게 땜질 처방전을 내놨지만 서민층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중심 건보료 부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였다. 11차례 걸쳐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대략적인 방안을 지난 9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은 애초 소득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으로부터 상당히 물러난 안이었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일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범위에서 상속, 증여세, 소득을 완전히 배제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배제하는 등 여전히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 방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 개편만으로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 1,000만 명 이상이 구제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건보료 부가체계를 부과하는 소득 범위는 근로외소득, 종합소득까지 확대하였다. 비록 정부안이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개편안은 그동안 과도하게 부담해왔던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들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는 전향적인 안이었다. 결국 정부의 원칙 없는 행보로 인해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은 단장마저 사태에 부가체로 개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다. 뒤늦게 지역가입자 개선하는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땜질용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낮은 보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긍정성을 강화하고 소득 배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작년에 논의했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다수 서민에게는 꼼수 증세를 강요하고 일부 고소득 중산층의 증세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의 부족한 안을 넘어 양도소득 상속세도 반영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과 보험료율을 형평하게 맞게 고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다. 2015년 2월 3일 정의당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진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차상위 계층의 노인인데 독거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이신데 집안채 이후로 13만 5천 원 정도 부과되는 어려운에 대한 부자용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좀 같이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도 같이 이렇게 쓰셔서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쓰시고 같이 되셨으면 이상으로 정의당 건강보험료 고객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소득기준의 건강보험 부가세 개편 촉구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기자님들에게 메일로